태풍 타파가 빠르게 올라와 내일 오후엔 제주도 남쪽에, 밤엔 부산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600mm의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국 장관 딸과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결단을 내렸다고 추켜 세운 지 하루 만에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역사 왜곡과 혐한 방송을 해온 일본 DHC 회장과 한국법인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문제의 방송을 하고 있는 DHC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 다른 연쇄살인범 강호순 입을 열었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습니다. 한편 당시 일부 사건은 이춘재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어떤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17호 태풍 타파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로는 예측됐던 것과 크게 바뀌지 않아 내일 오후 제주도 아래쪽을 거쳐서 부산 앞바다를 지날 걸로 보입니다. 강풍만 몰고 왔던 태풍 링링과 달리 이번 태풍은 폭우를 퍼부을 걸로 예상됩니다. 보통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만큼 침수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태풍 타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바다 위에 있습니다. 시속 20km 속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엔 방향을 틀어 제주도 남서쪽을 향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서귀포와 가장 가까워지는 건 내일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8시엔 통영 50km 거리에서 또 밤 10시엔 부산으로부터 30km 떨어진 앞바다를 지납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독도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파악됩니다. 태풍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올린 건 일본을 뒤덮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기상청은 이 고기압이 강해질 경우 태풍이 부산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파는 최대 600mm의 비를 뿌리는 데다 강풍까지 몰고 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5m에 이르겠고 일부 산지에선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 때 전남 흑산도에서 선박 6척을 침몰시킨 바람과 비슷한 위력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내일 태풍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제주도에선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라산 입산이 통제됐고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이미 결항됐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태풍에 어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지 상황을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여객선 선착장에 집채만한 파도가 솟구칩니다. 오늘 제주 전역에는 오전부터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풍랑특보도 오후 들어 태풍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한라산 등산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 밤까지 150에서 400mm의 큰 비가 오겠고 산간 지역엔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높은 파도로 마라도와 목포, 부산 등 6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결항됐습니다. 시설물 점검에 나선 해경은 부둣가에 정박한 배와 연결된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2주 만에 또다시 찾아온 태풍에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또 밤을 새면서 배를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어민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공항도 밤 9시 이후 항공편 1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내일 밤 영향권에 드는 부산도 분주합니다. 부산항엔 어선 등 선박 수백 척이 대피했고 오후 5시부터 항만 운영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정부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의 은사이자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가
인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센터에서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고려대 입시 때 활용했습니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같은 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으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2017년엔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은 이런 증명서들이 허위로 발급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활동했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 원장을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 장관 딸과 센터 관계자, 또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잇따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딸과 아들 모두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나 위조 공문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익성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가 투자한 익성과 이 회사의 이모 대표의 자택, 또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금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성이 펀드 의혹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 또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은 뭔지 백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그동안 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로 운영사인 코링크가 투자한 웰스 CNT, 그리고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는 WFM이 주로 거론돼 왔잖아요. 네. 익성은 이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익성은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코링크의 레드코 밸류업 1호 펀드는 2017년 1월 익성의 주식 10%를 매입해서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2016년 이전부터 익성의 이모 대표와 잘 알던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조 씨가 2016년 2월에 코링크를 설립할 때 이모 대표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코링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익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이후에 비상장 기업인 익성이 코링크를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또 국정과제인 배터리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링크의 레드코어 펀드는 포스링크라는 상장회사에 투자한 뒤에 이를 통해 익성을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회 상장은 비상장 기업, 여기선 익성이 상장 기업을 인수 합병해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후 코링크는 블루 1호 펀드를 통해서 웰스 CNT에 투자해 정관까지 바꿔 배터리 사업에 뛰어듭니다. 2017년 말 코링크의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WFM도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익성 역시도 IFM이란 배터리 관련 자회사를 세워서 WFM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상장과 배터리 사업이라는 국정과제를 두고 코링크와 익성이 협력을 한 겁니다. 예. 자, 물론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인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이런 관계, 이런 업무들을 부인 정경심 교수나 처남, 또 조국 장관이 혹시 알고 있었는지, 혹시 여기 연루돼 있었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예. 정 교수 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반론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펀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정 교수는 검찰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 의혹과 사실이 섞여 보도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코링크의 투자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한국당 측은 오늘 집회에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지자 등 5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장외 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 대해 낙관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화답하듯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아프간 문제 해법의 하나로 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회담이란 게 잘 될 수도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 소득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 구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로 인한 성과도 내세웠습니다. He hasn't been testing any nuclear. You've had no nuclear tests since for a long time. And he has been doing some short-range missiles, but so does every other country do. 미국 조야 일각의 북미 대화 회의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을 재선 가도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협상 결과에 낙관하고 싶다고 반응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며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연락이 와야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제 환영 담화를 낸 사람은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 대표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김명길과 비건, 또 비건과 김명길, 양측 실무협상 대표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이 대진표가 앞으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소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베트남 대사였던 김명길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런 그가 어제 자신이 앞으로 열릴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대미 협상의 잔뼈가 굵은 미국 통입니다. 1990년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2000년 북미 미사일 회담 땐 북측 대표였습니다.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로 6자 회담에도 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장은 강경해도 경험이 풍부해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김 대사의 위와 아래에서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미국 측에선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계속 대표단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승진설이 나오고 있지만 국무부 부장관이 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은 직접 맡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대화파인 비건이 자리를 지킬 걸로 보이는 데다 슈퍼매파 볼턴 전 NSC 보좌관까지 경질되면서 미국 측의 기조도 유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강경파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건재하고 신임 오브라이언 NSC 보좌관도 폼페이오가 추천한 걸로 알려져 이들 라인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렇게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비핵화 해법이 있는지 듣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5일 일정으로 뉴욕을 찾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이 가장 큰 이유지만 눈길을 더 끄는 일정은 현지 시간 23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모처럼 찾아온 북미 간 대화 분위기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회담에선 문 대통령이 북미가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관련해 일괄 핵 폐기만을 전제로 요구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빅딜을 접고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제도 안전, 즉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서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24일 유엔 총회 연설문엔 DMZ, 지뢰 남북 공동 제거 등 대북 제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제재로 막힌 인도주의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파병 같은 동맹 청구서를 내밀 수 있어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JTBC 신소희입니다. 다음 달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본사 회장과 한국법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DHC는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일본 내 자회사 채널을 통해 역사 왜곡과 혐한 방송을 해온 것으로 논란이 됐었고, 특히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평소에도 혐오 발언을 했던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죠. 과연 이번에 우리 국회에 설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되는데요. 이윤석 기자입니다. 일본 DHC 텔레비전의 역사 왜곡 방송에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DHC 코리아는 깊이 사죄한다며 방송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これ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というのがですね、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脅迫電話が複数回あったそうで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DHC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무전 DHC 코리아 대표를 불러 일본 본사에 실제 항의했는지 등을 따져 묻는다는 구상입니다. 요시다 요시아키 일본 DHC 회장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직접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시다 회장은 DHC 코리아의 사회이사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야당 역시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를 두 번째 치고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DHC는 역사 왜곡과 혐한 방송은 물론 한국에서의 사업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런 막말들이 일본 우익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로 나섰다는 주장인데요. 학생들이 반발하자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19일 유석춘 교수의 사회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고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참고 자료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매춘부랑 위안부를 지금 조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겠대요. 살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반발하자 오히려 다그치고 나섭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서 매춘을 해볼래? 이런 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계속 못 듣겠다, 너무 힘들어서. 류 교수는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선 수업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과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화성 토박이라는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번에 DNA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도 대부분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다녔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은 대부분 이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창생들은 이 씨가 영리했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상위 20%만 가는 수원 모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험을 가서 가는 거였었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충상히 하는 사람들은 수원 쪽으로 가고 7차 사건 당시엔 범인이 수원으로 버스를 타고 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씨에게 수원도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씨는 집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한 전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네, 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3차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 씨가 다녔던 공장과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아직 DNA가 검출되지 않은 1차 사건도 이 씨가 다녔던 공장과는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2차와 6차 사건 현장도 이춘재의 집 근처입니다. 1, 2, 3, 6차 사건에선 DNA와 같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과 이 씨의 진술 내용을 대조하며 자백을 끌어낼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베테랑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했습니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입을 열었던 팀인데요. 또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 일대 장기 미제 사건과 함께 이춘재의 과거 행적을 다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3일째 이어진 조사에서도 이춘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베테랑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습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 여죄를 밝혀낸 팀입니다. 이춘재의 심리를 분석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혐의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이 씨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안양교도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춘재의 처제 살인 사건 기록도 청주지검에서 넘겨받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사건 사이 2년 9개월의 공백기 동안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 1차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금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마트가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성 논란이 커지자 업계 1위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미국 월마트가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언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 되자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특히 논란이 큰 건 향과 맛을 첨가한 액상형 담배의 안전성입니다. 이들 제품을 피우다 지금까지 8명이 숨졌고 530명은 폐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We expect additional cases to be reported in. Sadly, additional deaths are likely as well. This is a very severe problem. 하지만 10대를 겨냥해 풍선껌 맛, 사탕 맛 등의 제품까지 출시되면서 미국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자체들이 먼저 규제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주부터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내년부터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아예 팔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또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중증 폐질환에 걸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병원을 찾는 사람과 진료 기록을 조사해 혹시 숨은 환자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팔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냄새도 적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출시 직후인 지난 5월 0.8%에서 6월엔 1.3%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진 가급적 쓰지 말란 당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호흡곤란이나 기침 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다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은 중증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썼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 보호원에 보고된 각종 부작용 사례도 확인해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환자가 나올 경우 판매 금지 같은 강력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휴지 이외의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무심코 물티슈 같은 걸 넣는 경우도 많은데 변기를 통과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수 처리장에서 사람이 일일이 빼내야 합니다. 주말 뉴스 미션, 오늘은 저희 취재진이 하수 처리 작업에 직접 동참해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화장실에 이런 물티슈를 두거나 갖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고 나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기에서 내린 물을 포함해 지역의 하수들이 모이는 하수 처리장. 정화 작업을 위해 쓰레기들을 걸러내는 스크린 설비입니다. 이 일대 하수들은 모두 이곳을 먼저 거칩니다. 함께 들어온 쓰레기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비가 올 때 하수구로 흘러내려온 페트병과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건 이렇게 물티슈가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변기에 넣고 내린 물티슈들이 뭉쳐져 물길까지 막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2-3번 사람이 직접 빼야 합니다. 이 작업에 동참해봤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물살도 심합니다. 미끄러져 하수에 빠지지 않게 안전고리도 맵니다. 이미 잔뜩 뒤엉켜 끈처럼 변해버린 물티슈들을 힘껏 당기고 낫으로 막힌 물길을 뚫어줍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친 뒤엔 더 촘촘한 스크린 설비가 한 번 더 걸러냅니다. 티슈 같은 게 걸려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조그만한 이물질하고 또 이 물티슈 한 반절 이상은 지금 물티슈고 요 양만 해도 하루에 한 1톤 정도. 최근 물티슈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2번 걸러도 이후 공정까지 물티슈가 흘러갑니다. 걸러도 이제 유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갑니다. 배관에 막히고 이제 다른 설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티슈를 처리하느라 들어가는 비용이 광주 하수처리장에서만 연간 1억입니다. 화장실용 물티슈는 괜찮을까? 일반 물티슈와 화장실용 물티슈를 물에 10분간 담가 비교해봤습니다. 잘 찢겨지지도 않는 일반 물티슈에 비해 조금 더 물렁거리긴 하지만 화장실용 휴지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미용 화장지도 변기에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 10분간 담가 비교해보니 물에 넣어도 빳빳하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선 화장실용 휴지를 쓰고 물티슈를 꼭 써야 한다면 쓰레기통이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도 변기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온 음식물 쓰레기의 기름 성분과 물티슈가 한 덩어리가 돼 배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이 다시 깨끗해지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 한 번 내리고 뒤돌아섰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녹아 있습니다. 뉴스미션 오효정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의심된다는 신고 2건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숨 돌리기도 전에 이번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강한 비바람에 방역망이 뚫릴까 또 걱정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농장 2곳의 3km 주변엔 돼지 5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돼지열병으로 폐사한 건 아니란 겁니다. 이로써 파주와 연천 2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닷새째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3주 정도인데다 감염 경로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상하는 태풍도 걱정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자칫 방역망이 뚫릴 수 있어서입니다. 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비가 덜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비닐이라든가 방수포를 가지고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돼지고기 값은 일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17일과 비교해 평균 15%가량 떨어졌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최근 동물병원과 약국에 특정 강아지 구충제를 찾는 문의가 늘면서 일부에선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나았다는 유튜브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은 뒤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해당 제품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품절이고요. 예약하신 건 아니시죠? 지금 동영상 이용자들도 품절이어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어요.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간 구충제는 개와 고양이가 먹는 약으로 사람을 대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은 아예 동물 전용으로 다 개발이 된 약이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를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임상을 거치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구충제가 실험 실상에서는 동물이나 세포 실험상에서는 효과가 있는 건 벌써 몇십 년 됐어요. 다만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건 좀 다른 이슈예요. 또 간과 신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자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약이라는 것은 항상 독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지 않고 쓰시는 건 좀 반대예요.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펜벤다졸 관련 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40년 넘게 산 큰 나무들이 많죠. 콘크리트 숲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나무들인데 하나둘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되지만 다 옮기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임박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를 아람들이 나무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던 벚꽃 명소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재건축 뒤엔 10% 정도의 나무만 남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시작된 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3천여 그루의 나무가 38년간 주민과 함께했지만 남는 건 8% 정도입니다. 남을 나무는 인근 부지로 옮겨진 뒤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다시 이식됩니다. 나무를 모두 보존하지 못하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한 그루 옮겨 심는데 아무리 싸도 100만 원. 헐값에 내놔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워서 입체를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 사갈 사람들 없느냐 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옮겨가지고 심는 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강남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선 이식이 확정된 200여 그루 외에 별도로 일부를 보존하는 안을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나무를 모두 살리진 못해도 공원이 들어설 자리에는 나무를 남겨두자는 겁니다. 고향의 풍경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동네에 오래된 역사와 또 품위를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JTBC 강현석입니다. 2년 전 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 최고 권력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30년 동안 100명 가까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건인데요. 이번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는데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 still the underdog. I felt that way when I was young, and sometimes I still feel that way. That's why I like making movies about underdogs. 왕처럼 굴면서도 그는 늘 자신을 약자라 했습니다. 어릴 적엔 외모에 자신 없는 조용한 꼬마였던 하비 와인스타인. 27의 동생과 차린 독립영화사가 큰 성공을 거둔 뒤 할리우드 최고 영화 제작자로 막강한 권력을 얻습니다. 그 권력을 앞세워 성범죄를 저지르며 수많은 여성의 꿈을 착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는 것. 권력을 가진 그에겐 그게 곧 합의였기에 와인스타인은 재판 중인 지금까지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당당히 말해왔습니다. 400명의 증언자와 접촉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30년 넘게 그의 범죄를 숨겨온 사회의 침묵 역시 들여다봅니다. Heard rumors that there were actresses who were sleeping with Harvey to get better roles, and now we all feel this survivor guilt. 피해자들의 용기는 또 다른 이와의 연대를 불러왔고 전 세계에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 권력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등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투 2도를 앞둔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를 벌하는 것에 멈춰선 안 된다 강조합니다. Locking up an individual isn't going to solve the problem. The system enabled it, and still enables it. JTBC 강나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23일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50개국에서 집회가 열린 겁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약 10만 명, 미국 뉴욕에서 약 6만 명 등
전 세계 400만 명이 참석했는데 시민들은 각국 정상들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 출전한 영국 육군 럭비팀이 지난 13일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주일 영국 대사는 이들을 질책하며 더 이상 어떤 신사도 방문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팀 관계자도 매우 부주의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견인차가 도로 중앙에 있는 다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 31살 공모 씨가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 씨가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가던 중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북한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평강 쪽에서 일어난 건데 기상청은 광산 발파나 핵실험 등으로 발생한 인공 지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작다고 봤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자질 이란이 점점점으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하나 보시죠. 일단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고자질 마음먹은 한국 원전 처리수의 우길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우길기 두 가지를 문제 삼으면서 제3자에게 고자질하는 국제사회를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한국 특유의 공격이 지금 진행되려 하고 있다라고 산케이는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를 고자질이라고 표현한 모양이군요. 네, 이번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총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대표로 문미호 과기부 1차관이 연설을 하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산케이가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예. 산케이의 주장은 한국 측이 처리수로 불러야 하는데 오염수라고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해양 방출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바다로 방출할 수 있다고, 오염수를 방출할 수 있다고 공포감을 애초에 조장한 거는 일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다로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일본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주요 뉴스로도 다뤄졌었지만 이 환경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라다 전 환경상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과감히 바다에 방출해서 희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저희 팩트체크팀이 검증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자연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태의 오염수는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논란거리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처리 안 된 77%는 어떻게 할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본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리 차관도 이야기한 걸 텐데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우길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우리 정부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 내용은 도쿄올림픽 때 우길기 못 들여오게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한인데 산케이는 이것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산케이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내에서 정치적 선전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시위들, 저런 혐한 시위들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길기가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길기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피파나 또 아시아 축구 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길기를 정치적 선전물로 분류한 바가 있고요.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이 자국의 일본 국민들이 경기장 갈 때 우길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저만큼 나온다는 것, 그만큼 이런 공론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물타기에 물타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였죠, 광화문에서. 여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런 가짜 물타기 저희가 그래서 요구합니다. 문재인 따라들, 조국 따라들, 황교안 대표 아따라들, 저희 따라들 자 특검합시다 여러분. 예, 호칭은 황교안 대표만 호칭을 붙이고 그러네요. 예, 지금 거론되는 모든 이들의 그러니까 자제들을 다 조사하자,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그런 이야기군요. 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자신을 겨냥한 이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 감싸기를 하다 못해 이 물타기를 하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특검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한 건데, 다만 이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 발표문에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에 대한 의혹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 원내대표 특검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관련 특혜 의혹을 비켜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입니다. 발이 얼마나 저렸으면 그런 제안까지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신을 겨냥한 자녀 의혹으로 이 여권이 이 조국 장관 문제를 물타기하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 나 원내대표가 어차피 특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다 같이 자녀 관련 특검을 받아보자라는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겨냥한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예,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는 150에서 400mm,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전남은 100에서 350mm,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은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상, 서해 남부 앞바다는 강풍과 함께 10m 넘는 매우 높은 파도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